유신쇼 뉴스 까기 마빠 까기 아줌마 대가리 토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까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일요일 주말을 책임지는 음모로 아줌마들하고 질이 다른 아주 고퀄리티 품격의 막가는 방송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말이죠,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지지율이 폴짝폴짝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5.18 묘역을 전격 참배를 했는데 야당 출마 그 자들이 주로 처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제 5.18 묘역 참배인데요. 자, 드디어 그가 옵니다. 철수가 와요. 아줌마 떨고 있니? 이엠병으로 아줌마. 자, 이제 답안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부인들도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한테 국무총리 하래요. 양보하고. 이씨, 띠바 새우젓 같네. 아줌마는 가서 밥이나 배워. 밥순이 아줌마. 자, 그리고 승리, 빅뱅의 승리 스캔들로 버벅갑니다. 음모다. 안철수 출마 선언과 민주당 경선을 덮기 위한 음모다. 자, 전격 해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G family, G-Dragon, holla at 'em.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UCC 최고의 브랜드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창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안철수 출마 선언하자 변비 걸린, 속병 걸린 음모루 아줌마의 똥 싸는 소리였습니다. 음모예요. 철수 미워. 채인이한테 지금 사다리 탔는데. 여보 괜찮아? 꺼져. 이 소리는 욕심 많은 욕심쟁이 아줌마가 금배지를 탐나 눈이 멀어서 변비까지 걸리며 정말 고통스러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욕심은 똥구멍이 찢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검은 대륙의 운영자가 함께합니다. 자기야, 우리 헤어져. 나 딴 남자 생겼다. 누군데? 그 머리 큰 애 투카? 재수없어. 걘 내 빠돌이야. 그럼 라면이? 걘 내 라면 끓여주는 애거든. 그럼 누구? 승규? 걔 바빠서 잠수 탔어. 그럼 누군데? 나 버리지 마. 유신님이야. 정말 지적이고 볼수록 섹시하더라고. 그 남자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서 개수작의 농담이지? 농담이야. 근데 유신님 방송 너무 재밌다. 그래, 우리 같이 자발적인 정규구독하자. 유신은 모두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발적인 정규구독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이 캠페인은 자발적인 정기구독 후원회가 함께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나를 용서해요.
별창 스타일, 별창 스타일, 별창 스타일, 대륙 별창 스타일. 낮에는 퍼자고 저녁 식사할 때쯤 사다리를 타는 그놈, 모두의 마블에서 포인트 유료 캐시로 삥 뜯는 그놈, 셀로판 종이를 얼굴에 씌고 성형비를 버는 그 여자, 안철수 밉다며 이제는 사다리 타는 음모로 아줌마, 경모비 10만원 처먹고 동태찌개 주는 좀비 두꺼비, 그런 놈들 봐주는 영자, 대륙 스타일. 클린 캠페인은 대륙 스타일을 저주합니다. 아줌마는 우리의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하지만 아줌마들에는 미친 여자도 있습니다. 라곤디 좀 못 잊어. 밤낮 음모론을 제기하며 가끔 신기로 신의 계시도 받는 그 아줌마들. 요지경 속이 빨리 복지 대통령이 나타나 정신병원을 늘리고 잘난 대로 살고. 주둥이에 연가시 대자가 날름날름대고 있는 아줌마들을 정신병원 특실에 입원시킵시다. 내 말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도 작아 저기 이 아줌마들 주둥이는 공구리 시킵시다. 인생 살면 이 캠페인은 전국 음모로 아줌마 제거 촉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장인어른, 주말이 돼서 다들 나이트를 가고 슈퍼스타 K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유신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자금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대. 내는 슈퍼스타 K 문자 투표할 거래. 장인어른, 문자 투표는 결선부터입니다. 본선 무대서부터.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의원님, 안 됩니다. 여기서 유신을 지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악플러가 공격합니다. 튀니지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헤라야, 내가 그 작것들이 두려웠으면 유신을 지지했겠니? 닥치고 있어. 여보, 나야, 지수.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 테니까 그러지 마. 차라리 음모로 부인을 지지해, 자기야. 지수야, 입 닥쳐. 음모로 부인들을 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끝없이 번지를 하는 게 나을 거야. 저는 끝까지 사자TV 유신쇼를 지지할 겁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클린 UCC 캠페인은 굳건합니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 시민단체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방송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선거철이 되니까 미친 아줌마들이 너를 뛰고 있습니다. 미친 X 널 뛴다고 하죠. 너무 높이 뛰지 마십시오. 떨어지면 뒤집니다. 낙상하죠. 아줌마가 주둥이에 모토를 달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번 기회에 금배지 한번 달아보자는 수작이겠죠. 그러다가 라디오 21 양경숙 씨 꼴납니다. 양경숙 씨는 공천시켜준다고 사기치고 돈을 받았지만 그 아줌마는 본인들이 배지를 달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사기치고 다니다가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고양이님이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뉴스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시작이나 태풍 열풍. 자, 시사매너!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사를 말이죠.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기사 진품 명품! 빰빰빰빰빰빰빰. 자, 기사가 상당히 좋았네요. 전 10원이요. 전 마이너스 6천만 원이요. 전 마이너스 이명박이요. 마이너스 이명박입니다. 기사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진품 명품 뉴스 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4달 가석방 여부 결정. 나 내보내지 마. 내보내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주둥이가 4개로 드는데. 아우 시끄러워. 미친 아줌마를 12대 정봉주까지 나오면 또 시끄러운데 이거. 자, BBK 사건과 관련 유일하게 구속된 박근혜 후보랑 다 얘기했는데 다 했는데 박영선 의원이랑 다 했는데 혼자 들어갔어. 깔때기를 적당히 댔어야지. 부끄럽고요. 너무 깔때기를 많이 댔어요. 적당히 댔어야 되는데 부끄럽고요. 너무 깔때기를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 각하께서 찍었어. 저 새끼는 꼭 보내겠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나누금 수사에서 너무 설쳐가지고. 자,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오! 정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날 오후 정 전 의원 트위터에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9월 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했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다고 울렸다. 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로 형기의 70%를 복용해 법무부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BBK 치킨으로 아무도 뭐 구속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깔때기 잘못됐다가 됐는데요. 자, 요 기사 어떻게 되나요? 자, 이명박 심사위원. 저는 무기징역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형입니다. 한명숙입니다. 저는 1,000만 원입니다. 진보당의 이정입니다. 대선 출마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여부 결정 일단 이렇게 됐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 원래 재미없는 게 정치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민주당 안철수 경선이냐 단판이냐. 이제 머리채 잡고 쉐이크 해야 되겠죠. 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관심 모아주고 있다. 근데 아직 민주당이 안 끝났거든요.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단 토요일 날 경기도 일단 모바일 투표는 거의 마감이 됐을 거예요. 예. 저도 찍었는데 토요일은 경기도, 일요일은 서울 단판을 짓는데 사실상의 전체 유권자 경선 투표 가능한 사람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학규와 김두관이 분발해서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또 모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흥행할 것 같아요. 네, 음모르 부인들이나 그 일당들 치졸한 금배지에 목을 거는 그 쓰레기들은 일단은 한 명으로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하겠지만 흥행 면에서는 오히려 결선으로 가는 것이 더 흥행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단일화 방식 세 가지가 지금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
공론화 방식. 사회 공론화 방식.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자꾸 눈물이 나네. 안철수 씨 고마웠어요. 그때 양보해줘서 제가 됐어요. 안 했으면은 새우 젖댔어요. 아무튼 철수 시장. 네. 사회 공론화 방식. 장점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중적 관심 고조, 단일 후보의 정당성 부여. 단점은 경선 룰 줄다리기, 흠집 내기 불가피, 막대한 비용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방식. 2002년 대선 노무현 정몽준 모델인데요. 장점, 한 차례 여론조사 경선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 단점, 규모와 대상, 역선택 등 문항 놓고 갈등. 세 번째, 정치적談判 방식. 1997년 대선 김대중, 김종필 모델. 장점, 소모전 지향, 우호적 협상 가능. 단점, 지분 나누기 등 구태 가능성, 양측 지지층 규합 불투명. 민주통합당이나 안 원장 측은 현재 단일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절박한 것은 민주당 쪽이다. 여야 대결 구도만도 버거운데 안 원장까지 가살 판이기 때문이다. 당 소속 후보가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안 원장 측은 느긋하다. 당장 단일화부터 거론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대의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 민주당이 민주당 당원들 중에 그 꼴통들 있잖아요. 아줌마들처럼.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후보자가 지금 민주당이냐? 아니면 나중에 민주당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새끼들아. 이 십장생들아. 이 도라에몽 똥구멍 같은 놈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문재인도요. 최근까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예. 유시민과 함께 참여당인가 거기에 있었죠. 이해찬이랑. 그러니까 원래부터 민주당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학규도 옛날에 한나라당에 있다가 또 민주당에 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열린우리당 갔다가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다가 다 움직였던 사람이야. 자. 박원순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간 것과 박원순이 입당해서 만약에 박원순이 입당했으면 박영선 못 이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 차이가 생각보다 덜 났거든요. 조직의 힘이에요. 그게 민주당의 단일 그냥 추대 후보로서 사실상의 추대 후보인 박영선에 대한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표가 결집해서 만약에 박원순이 민주당에 입당한 다음에 경선을 했으면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훅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나와주시죠. 박원순 시장이에요. 유신 씨가 너무 힘들게 클린 캠페인을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성대모사가 자꾸 풀리네. 네. 요즘 해야 되는데 문재인도. 민주당의 문재인입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문재인 됐었는데, 진짜. 음모예요. 자, 아무튼, 그럼 이번에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모델이 뭐냐면, 저번보다 조금 진일보된, 어떤 거냐면, 안철수 원장이 무소속으로, 단일화 경선을 한 다음에,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밤이야.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게 바로 방식이 괜찮다라는 거죠. 요게 돼야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룰이. 그래서 둘이 이제 1대1로 동등한 상태에서 경선 룰을 짜고 나중에 되게 되면 입당을 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입당을 해서, 합류해서, 도와주는 그런 책임 있는 형세가 돼야 된다. 그래야 기호 2번이잖아요. 기호 2번! 김두관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군더더기가 다 없어요. 솔직히 새누리당 후보군을 본 거랑
솔직히 큰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문재인의 그 군더더기는 사족은 뭐냐면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는 거, 민정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손학규의 책임은 한 번 옮겨왔다는 거. 손학규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왜냐,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인데 본인이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런데도 화합하는. 사실은 김문수 도지사도 사실상 김문수 도지사는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이니까 좀 떨어지지만 손학규는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도 큰 충돌 없이 잘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한나라당에 있었다는 게 사족이고, 그 다음에, 김두관은 뭐냐면,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라는 게 중요한데, 조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김두관은 전체적으로 삶 자체가 걔는 영화를 만들어도 돼요. 김두관이는. 우리 두관이 형은 좀 편하게 얘기할게. 괜찮지? 두관이 형은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역전의 삶을 살았고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이야. 여러 가지에서 그 인생 루트를 보면 그래요. 근데 조직이 없어요. 그게 김두관의 약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두관은 깨끗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상이 새로운 저는 솔직히 참신성으로는 김두관이 안철수의 한 몇 배 정도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이요. 그래서 김두관의 그런 모든 것들은 앞서는데 경쟁력이 되는데 조직이 없다라는 거. 그래도 대선에 후보자까지 나왔다는 거는 다음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정세균은 뭐냐면 정세균은 이제 그 음모로 아줌마들은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식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은 것만으로 당대표나 장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은 그릇이 당대표, 국회의원, 장관 정도 그냥 후덕하고 그냥 뭐 우리가 그 슬램덩크에서 그 감독님 강백호 역시 너는 구라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되겠고 그래서 손학규는 사실은 뭐 잘 되는데 일단 그런 낙인이 주홍글 씨가 있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손학규도 뭐 장관이나 그 선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좀 사주는 못 보는데 느낌이 필이 그래요. 유필이. 그래서 일단은 뭐 김두관은 차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세균이나 손학규는 이번에 안 되면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보는데 만약에 이제 손학규나 김두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가능성이 둘 중에 한 명이 결선 투표로 가버리면 모르죠. 저는 이 수도권이 참 오묘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두관이 득표를 좀 더해가지고 문재인이 49.99%고 해서 김두관이 2위가 됐다. 아니면 손학규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치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세론이라나 이러는가 무슨 저기 새누리당은 무슨 80%? 이거는 그쪽에 가야죠. 경애하는 우리 세돼지 동물을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동무는 손을 들고 찬성하지 않는 동무는 처형장으로 가면 됩니다. 100%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건데 80%.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옛날에 체육관 선거도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 민주적으로 보이잖아. 그런 거 보이는데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안철수의 카드를 봐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솔직히 다해서 민주당이 경선을 하는데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어떻게 하는데 너무 식상해. 좀 나는 좀 터프하게 나갔으면 좋겠어.
맞박을 까버리겠습니다. 쥐새끼를 박멸시키겠습니다. 쥐새끼의 주둥이를 쩍! 뭐 이런 식이라든가. 똥구녕에 K9 K9 자주포를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격함이 없어. 너무 부드러워. 소프트해. 자, 아무튼 민주당 모바일 경선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죠. 받기가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자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투표를 하라고. 안 돼. 기간을 길게 했어야죠. 일주일을 주더라도 자, 지역 경선은 지금 이게 왜 이따위로 되냐면 이런 누가 짰다고? 이런 뭐 정청래가 뭐 담당이라면서 그 전에 문용식이 짰고 이런 허접한 개쓰레기를 제도 자체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모바일 투표는 마지막 서울 수도권 경선이 있는 기간이나 주간에 겹치지 않게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기간에는 인터넷 연설을 통해서 마지막 스포터를 하는 거지. 결정을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자, 지역 경선은 대의원 투표나 이런 당원 투표,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좀 잔치 분위기를 내고, 마지막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바일 투표를 받는 거야. 자기가 원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그리고 토요일날 경기도, 일요일날 수도권 실제 들어와서 투표를 하면서 축제 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모바일을 지역별로 끊어서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왜 이거 돈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 회사한테. 자기가 원할 때 문자로, 자, 우리 슈퍼스타 K 방식 있죠?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하면 돼. 슈퍼스타 K로 일단 자기 공인인증서랑 핸드폰 인증하고, 그 인증된 핸드폰으로, 기호 1번, 아니면 손학규 문재인,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이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놈들이 전화가 와! 전화가 와! 생각해봐라. 승리가 크랩 하면서 침대 위에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따르릉! 민주당 경항, 이런 씨댕! 끊어버리지. 저 주민분들도 뒷자리를 누르세요 그러는데, 안 그래요? 싸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잡지사랑 인터뷰하면서, 강남스타일 막 말달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민주통합당 경선인데요. 이런 세됐네? 이거 뭐냐고. 박진영이 막 신인들 춤 가르쳐주고 있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여보세요? 소울을 느꼈어요. 양현석 사장이 지금 승리 지금, 비상회의하고, 그러니까, 승리가, 그랬냐고, 안 그랬냐고, 이제 중요하니까, 민주통합당, 안 한다고, 투표! 두세 번 걸어도, 왜 그따위로 돌대가리를 만들어놨냐고, 그 사람들이 SNS 전문가야? 쓰레기들이지? 내가 만들어도 그걸 철저하게 만들겠다! 잘 들어! 민주통합당! SNS 담당자들 똑바로 배워! 모르면! 자! 지역 투표, 경선, 순회 투표는 그 지역에서 투표만 받아. 축제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들 자유롭게 투표하고 그것들만 하고 그 전체 다 돌아가지고 수도권 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터넷 토론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월요일 당 선거위원회에서 장소 마련해가지고, 철야 토론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월요일날 5시간. 후보자들 인터넷으로 우리 찍어달라! 그 다음에 강론도 하고, 그 다음에 후보별로 시간 줘가지고 자기 정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이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 토론하고, 자기 정견 발표하고, 24시간, 모바일 투표, 유권자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거야. 후보자들 그래도 재방송도 돌려주고, 몇 시에는 손학규, 몇 시에는 문재인,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 또,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 토요일날 전당대회까지 마감하고, 전당대회가 아니죠.
딱 저기 뭐 금요일 날 24시까지 마감하고 정산 들어가는 거야.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문자 투표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토요일을 일요일은 토요일 날 수도권 하고 그렇게 하는 토요일은 저기 경기도 일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총괄하면서 발표하는 거지. 모바일까지 합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딴 식으로 하냔 말이야. 전화가 가게. 인증하는 방식은 참 좋아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핸드폰으로 또 인증하고, 이건 좋단 말이야. 이건 좋은데, 전화가 오는 방식을 못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할머니가 밥 메고 있어. 아이고야, 고구마가 그냥 실하네. 이거 사다리 이상 공동짝을 닮았는데 그 새끼 그냥 허리를 잘 흔들더만게. 따르릉. 여보세요? 민주통합당 뭔 또 개소리가. 열 새끼. 딱 끊어버리고. 그냥 아저씨가 김 사장님이 그냥 배돼지 깔고 사우나에서 아이고 좋다 청사 따르릉 민주통합당 이런 개살구야 딱 끊어버린단 말이지. 열심히 막 노고하고 있는데 졸라 힘들어 따르릉 민주통합당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모바일 경선 자체의 스타일이 잘못됐다. 설계 자체가 전문가랍시고 문용식 그다음에 이번에 정청래가 맡아갔다고 그러는데 개판이란 말이지. 차라리 날 갖다 써요 싸게. 거지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 또 그냥 아줌마들은 모바일 투표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줌마 얼굴이 문제야? 아줌마 삶이 문제야 지금. 주둥이가 문제고. 왜 문제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막 지역별로 모바일을 나눈 것도 문제가 있었고, 모바일 투표 집중제를 실시해야 된다. 진짜 나중에 안철수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안철수의 생각, 문재인의 생각,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 전문가들이. 자, 이거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자, 투표를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인터넷으로 내보내면 돼. 둘이 투표를. 한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문재인 후보가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지지 전문가들이 앉아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안철수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철수 지지자들이요. 그리고 안철수가 앉아있고 문재인 전문가들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토론은. 그 다음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나와서 양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론 중심으로 계속 24시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디 TV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뭐 지역 순회 돌아다니고 뭐 대의원 투표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바일 투표하고 나머지 직접 와서 투표하는 거는 서울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 하나에 와서 직접 누가 되는지를 보러 오는 거죠, 이제. 투표를 다 하고, 거기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되, 안 한 사람들이. 일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속보 떴어요. 안철수 동생이 안철수 대선 출마한다고. 이제 아줌마 울고 있겠네. 웃고 있어. 아줌마가 지금 이제 밥 먹다가, 배돼지가 아파서 약 먹다가, 여보! 안철수가 출마한대! 이제 체했나 모르겠네. 자,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갔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만둘 생각 없어. 박근혜 후보랑 둘이 밀당 죽인다. 자, 일단 박근혜 후보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만둬. 끝. 멋져. 이거 막 무슨, 컬투의 두시 탈출 사연 진품명품 같아요. 그렇잖아. 응?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정수장학회 말이 많으니까 이제 좀 그만두세요. 싫어. 끝.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14일 이사장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내 임기 때까지 재단 업무를 잘 할 것이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 최 이사장은 이어 그래서 나는 박 대표 발언을 퇴진 요구로 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나 자신도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휘말릴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 후보는 장학회가 자신과 무관하다며 이사진 퇴진 요구 등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날 발언을 통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학회와 이사진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이사진이 잘 판단했으면 하는 계기가 제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런 얘긴데요. 그 누님한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근혜 누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전 유신 씨도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장학회는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기 이사장도 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별 관계가 없다. 그럼 각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하? 저도 4대강과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은 했습니다만, 공구리는, 노동자들이 쳤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혜 누님과, 정수장학회도 상관이 없고, 저하고 4대강도 관련이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며. 네. 그렇죠. 4대강. 우리 각하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각하는 그냥 결정만 했지, 공구리 친 거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공구리 치면서 죽고 말이죠. 겨울에 공사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는, 쪽쪽쪽쪽쪽 드셨지만, 관계는 없다. 관계는 없다. 그렇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하하고 4대강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관계가 없어요. 또 각하는 결정만 내린 거야. 공구리 치고 그런 건 건설사나 노동자들이 다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정수장학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운영도 했었고 지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어줘야지. 그렇죠? 자, 요 기사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만둘 생각 없어. 자, 기사 진품 명품 고혜려? 집에 불 질러요? 태풍이요? 똥꼬에 연가시요? 카카오 딥키스요? 카카오 딥키스요! 결정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뺐어, 지금 오늘 기사를. 태풍 온다고 또 탑 떠드는데. 손학규 측 경선 선거 명부 외부 유출 가능성. 근데 그 참 이거 시끌시끌하네.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측은 14일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명부 관리업체 피사가 설마 이 피사가 포르노는 아니죠? 농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인단 명부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 모바일 투표 검증단의 손 후보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최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피사가 계약할 당시 기술적 안전적으로 미흡했던 게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데, 참 좀 준비 좀 철저히 좀 하지. 얘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국가에서도 막대한 그 지원금이 들어가고, 정당 지원금이 들어가고. 도대체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니,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했으면 됐는데, 응? 슈퍼스타 K 그 업체를 즉각 연락하라. 김성주가 하는 거죠. 민주당 대선 슈퍼스타 K.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탈락자는 손학규 후보가 될 거예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미친 아줌마들 이거 한번 발라봐요. 더 미쳐 보여요.
미친 여자가 바르는 메이크업, 널뛰기. 아,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재밌겠다고도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일주일 경선하면서 매일매일 리셋해가지고 탈락자를 정하는 거야. 토론을 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탈락자를 말해줘. 범 후보를 해가지고 한 20명 뽑아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의 민주당 경선 후보 탈락자는 문영식. 합수가면서 말이죠. 합수가면서 손학규 후보가 이제 설거지하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찌개 끓이고 김두관 후보가 이제 쓰레기 치우고 민주스타 K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한번 하는 것도.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손학규 후보가 이제 경선 선거명부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요걸로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요걸로 선거운동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10원이요? 사채 마이너스 2천만 원이요? 얼굴에 침 뱉기요? 문재인 후보와 딥키스요? 문재인 후보와 딥키스로 결정됐습니다. 화해하세요. 자, 같은 당인데. 자, 세종시 시대 열린다. 정부 부처 이전 시작. 요거 아까 봤는데 국무총리실이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의 정부 부처 이삿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총리실 건물, 아주 뭐 새만금 기획단을 비롯해서 총실 산하 6개의 부서 직원 120여 명은 오늘로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별을 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총리는 근데 서울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해야죠.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합니다. 총리실 불법 사찰을 할 수 있으니 빨리 대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충청도권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사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대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폰으로 여러분들 사찰할 수 있사오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리실이 같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더 도청이나 사생활 침해가 유력한 국무총리실이 가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패러디 하는 거죠. 양경숙 공천원금 단독 사기극으로 끝나나. 참,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더니,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았네. 문자를 정치권을 뒤흔든 양경숙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양 씨의 단독 사기극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서고도 김 빠진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자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검찰 왜 그래?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최시중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번 좀 물타기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경숙이 누나만 잡았네. 라디오 21.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낙검수 지난회에서 나눔 꼼수사에서 김용민 씨가 말이죠. 양경숙 씨하고는 친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자, 기존에 일하던 여성 PD 2명이 나갔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잘리다시피 나갔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면서도 자기가 이 바닥에 일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나갔고요. 기존에 방송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퇴출되다시피 나왔습니다. 저도 말이죠. 김용민 씨가 당시 그러니까 본인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양경숙 씨 라디오 21 양경숙 씨 주장에 따르면 김용민 씨가 당시 차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 유신 씨가 출연료 협상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냈다.
돈 욕심을 냈다라는 허위의 발언.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었죠. 그래서 저도 하차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로 거의 1년 가까이 도와줬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그래 놓고, 다른 기존에 도와주고 힘들 때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차하고 그만뒀는데, 혼자, 6개월 넘게 월급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서, 안 좋게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안 그래! 아우! 딱 잡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꼼수다에서 김용민 씨가 라디오 21의 양경수 씨와 뭐 좋지 않은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년 동안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서 거기서 일했던 분께서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까. 카카 헌정방송이고 카카와 그런 정권과 여권을 까는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다. 뻔뻔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이 그랬다고 전달해 주세요. 자, 라디오 21 양경숙 밑에서 6개월 가까이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억울하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다 나갔는데 잘렸는데. 자, 아무튼 라디오 21 양경숙 공천원금은 결국은 검찰의 허당 검찰의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했다. 졸라게 까이고 있죠? 검찰 왜 그랬을까? 자, 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분 나와주세요. 이승만. 뭉치면 살구, 흩어지면 병신, 검찰이 잘했구만. 독재 국가에서는, 검찰이 이런 구라 사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님자, 우리도 많이 잡아드렸지? 예, 좀 잘하고 있어요. 다음은 윤보선 대통령. 자꾸마야! 검찰들이 검찰총이 되어 많은 야권 탄압과 노동자의 탄압을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손을 모으고 검찰의 똥꼬를 쑤셔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님제, 이 검찰 뭐 하고 있는 거야? 땡크로 밀어버려. 잡아들이라고. 뭐 이렇게 못 잡아. 우리 때 다 잡았잖아. 응? 죄 없는 사람 다 잡아들였다고. 근데 이 검찰 이거 밥값이 나는 거야? 땡크로 밀어버려. 피카츄 불러. 100만 벌도 쏴. 어리면꺼만. 내 딸이 불쌍하단 말이야. 검찰 똑바로 해. 자, 이번에는 최기야. 많이 썼어 오늘은. 자, 이번에는 전두환. 좋아, 아주 좋아. 요즘 검찰은 너무 배가 불러서 나오면은 로펌에 취직해서 돈 벌지, 정치권 가면 금배지 주지.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일을 똑바로 못해. 잡아들이면 일단 고문부터 찢어, 쑤셔, 비틀어. 그럼 무죄가 유죄가 돼. 박지원 땡크로 밀어버려. 다 잡아들일 수 있어. 일단 불러와봐. 내가 알아서 입을 불게 해줄 테니까. 자, 이번에는 노태우.
보통 검찰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분들 저한테 닮았나 봅니다. 물인가 봅니다. 물검찰 믿어주세요. 이거 좀 안 비슷하네. 자, 이번 YS 위대한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검찰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검찰 월급 반으로 깎아. 나 연금 좀 더 줘. 검찰 필요 없어. 내가 나갈 거야.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낙검수도 처음엔 좋았어요. 지금은 민주당 빠돌이에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검찰들은 뒤졌어, 이 새끼가. 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린 검찰은 싸대고 때려야 돼요. 피우냐? 어린이 새끼야? 눈 감아, 이 새끼야. 피우네, 이 새끼가?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한 대, 쳐? 맞습니다. 맞고요. 정치검찰 사람을 죽였지요. 많이 죽였습니다. 아직도 정권에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돼야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사람을 잡고 죽이는 검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찰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절대로 2번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정직하게 소신껏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후보 뽑으실 거지요? 믿습니다. 믿고요. 쥐새끼는 잡아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각하 많이 까였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네 누나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뒤진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들 다 콩밥 먹고 있다. 나는 순대국밥을 좋아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네 누나 힘내세요. MB가 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 후보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 그네 꼭 뽑아주십시오. 쥐도 지키고 쓰레기도 지키겠습니다. 재벌을 배떼지 부르게 해주겠습니다. 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네 돈으로요. 응? 이번에 안철수입니다. 이번에 출마의 결심을 했습니다. 서태지 아닙니다. 안철수입니다. 제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태지 아닙니다. 양현석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왜 자꾸 이종환이 나와? 이종환의 미친 아줌마의 시사디스크쇼. 한 동네에 미친 아줌마가 시사방송을 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선생님께서 삽자루로 기사제기를 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의 미친 아줌마의 디스크쇼. 삽자루 날아갑니다. 문재인이 안 되지. 큰일 났네, 이거.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잡아들여! 갑자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나. 실패!
자, 양경수 공천원금 단독 사기극. 자, 진품명품. 김용민 낙선이요. 정봉준 가석방이요. 김어준 입냄새요. 주진우 쌩얼이요. 10원이요. 10원입니다. 왜 나오는 거야, 이 소리는. 자, 다음 내용으로 봐도, 문재인이 안 되네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 지금 시간 너무. 자, 결국 실형. 고개 숙인 방통대군 최시중. 최시중 실형됐다고 하시네요. 방통대군은 이제 뭐, 깡통대군이지. 시중이 오빠 잘 가. 네, MB 꿈꿔. 제 전생적인 멘토다. 따라가야죠. 멘토 따라가야죠. 자, 우리 최시중 씨, 시중 잘 들다가 잘 들어가셨네요.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집단 성추행 의혹. 성추행이 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간 집단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등학생인 선수 3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고등학생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7명이 야유회를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K양은 9달 뒤인 지난해 말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된다.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동료 선수 3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남자애들이 너 옷 다 벗겨놓고 만지고 그랬다고 알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도 같이 받아 서로 잘하는 사이인데 K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코치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있었다. 근데 이게 같이 여성을 참 그래 좀 답답한 일이네요. 아니 만취하면 몰라요. 벗겨도 술 취해봐 한번. 취하면 예전에 사다리상이 날 벗기려고 그랬지. 아리가 도의 신상 아이시대로. 아무튼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 성에 대한 얘네들이 좀 성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범죄에 대한 공포심이나 그런 것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범죄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스피드 스케이팅 옷이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 쇼트트랙 옷을요 정장으로 바꿔야 돼요. 정장으로 바꿔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러시아 올카포스키 경기장입니다. 쇼트트랙 금메달 행진 대한민국 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이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걸 너무 이게 도드라져 있잖아요.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수영복도 안 돼. 정장 입고 수영해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러시아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박태원 선수가 오늘 아주 세미 정장, 하얀색 정장을 입었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물의 흡수가 덜 돼서 수영을 잘할 수 있을지 기대하러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호프스 선수는 까만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농담 반 진짜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너무 익숙한 또 스포츠 정치계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그 지망생들 앞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성교육이 안 된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음모로 아줌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줌마들이 남자가 자유행위만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자유행위만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야동을 보는 것도 범죄래요. 그럼 총각들은 뭘로 푸니? 밥만 푸니? 삽으로 땅을 푸니? 아니 총각들이 그러면 돈도 없고 돈 있는 애들은 돈 있는 애들은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야 타 이러면 되지만 돈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응?
돈 없는 애들은 어쩌란 얘기야.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걔들은 뭐, 돈 주고 성을 사든, 아니면은, 돈 가지고 뭐, 여자친구랍시고, 명품 사주고 꼬시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몽고 피하지 못할 걸 아유. 두고 아유. 뛰어 소용없어 들고 아유. 가고는 됐겠지 한 방에 아니야. 보내줄게 몽고 저는 조용히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위하는 것도 눈치를 보고 그게 범죄라 그러고, 자유행위하고 야동 보면 범죄자가 된다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굴 위한 딜이 아니고 누굴 위한 야동입니까?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니들이 혼자 사는 걸 알아? 니들이 외로움을 알아? 니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아줌마들이 그래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얘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동을 본 사람들은 다 범죄자다. 예?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적으로.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위행위는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뭐 없어. 파트너도 없고 급하게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야 돼. 그게 자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아줌마들이 잘못된 성적 지식을 주니까 자, 자유행위를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 성적인 그런 세포들이, 성적인 그런 것들이, 신경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이게 아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온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긴장 상태가 이완되고 풀리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집중해야 될 나이 또래에 자위행위를 너무 무리하게 중독이 있어요. 자위 중독 그 증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만사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 그 음란물 중독이나 자위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적당히 모든 일은 적당한 거죠. 잠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뒤처리.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더러운 놈들은 그냥 자위 행위를 한 다음에 그냥 빤스 덮어놔요. 그냥 돌아다니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페브리즈 몇 번 뿌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위생에 좋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횟수의 조절, 무리하지 않게. 그 다음에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 중요해가지고, 문을 항상 잠궈야 된다. 그리고 집이 비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방심해서 문이 열리네요. 엄마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새우젓됐다고 느꼈죠. 여동생 누나도 있네요. 고모 이모 옆집 아줌마 할머니 왜 왔어. 동네 스타가 된 느낌 느낄 수가 있죠.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인들이 성의 컨텐츠, 성인 컨텐츠, 뭐 포르노급이든 뭐든 성인들이 성인 컨텐츠를 즐기는 것, 성문화를 즐기는 것은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 즐기면서 솔직히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있는 사람들 사회 다 즐기잖아요.
룸사롱 가고, 뭐 그런 업소 가고, 뭐 2차 가고, 뭐 첩두고, 다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하는데 왜 숨기고 죄악시 하냐고. 예? 그러잖아요. 거기에 중독되지 않게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합법화하고, 그런 업체들이 세금도 내고, 청결하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자유행위의 3대 요소가 뭐다? 첫 번째, 무리해서는 안 된다. 횟수.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뭐죠? 청결함. 세 번째가 보안이에요. 첫 번째, 합법화 시키고 무리한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 너무 자주 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합법적이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업소가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너무 과도한 할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입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 그리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든가 엄청난 그걸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 허용된 성인존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청결함. 거기서 일하는 남녀들은 심사를 청결하게 하고 모든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보안. 절대로 거기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그 중죄, 엄벌에 처하게 되겠죠. 최고 무기징역까지. 네, 그러한 철저한 보안, 이 3체계가 되면, 철저하게 되면 성인들이 성인 문화와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즐기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처럼 불법으로 영업해가지고, 세금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수백억,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밤의 제왕들을 우리가 설립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부가 있어 상관없어요. 여성부가 있어서 그런, 여성부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세금으로 하죠.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전산화, 시스템화. 그런 업체가 성인존을 만들고, 그 성인존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 성인존을 뭐 경찰의 부조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 되고, 아마 거기에서 막대한 세금률이 나올 겁니다. 그걸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성문화의 자율화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일단 첫 번째, 성적인 욕구가 해결된다.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이미 저렴하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든다. 첫 번째. 두 번째, 오히려 청소년들과의 격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지금 팝홀더나 이런 쪽을 그 국가에서 다 규제를 해가지고 성인 인증 체계를 철저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예 어느 곳에서도 이용을 할 수 없게 일관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그 야동은 불법인데 다 보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구하려고 하면 다 구할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못 받는 세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무상복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작은 중도도시도 성인존을 운영을 하면, 단 성인존을 운영은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뭐 서울 중요 지역에서 있겠지만 주택가 안 됩니다. 주택가 학원과 사무실, 그런 주거용 시설, 그런 쪽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시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모든 재산 몰수, 가족의 재산 몰수입니다. 재산 몰수, 모든 재산 몰수.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도 없어. 그거는 잡히는 대로 무조건 몰수. 그 다음에 그 당사자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최소 뭐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 성인존에서만 영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경찰들이 지키고 있겠죠. 경찰들이 그 성인존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또 지키고 있겠고, 그 경찰들은 거기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만 하고 따로 경찰을 운영을 해가지고 교육을 지키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순회하는, 그 경찰들은 그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부대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세금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팔폴더에서 야동을 받을 때도
좀 더 다양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야동, 그 불법 말고요. 저 뭐 무슨 그 로리타 이런 어린아이들 말고요. 그런 것들을 맞춤형 제작식으로 지금처럼 막 몰카 여자친구 몰래 여관에다가 캠코더 갖다 놓고 찍어 놓고 그렇게 공유하고 팔아먹는 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조이팔 사기 피해자 100억대 소송 승소. 수조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조 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뒤 사망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조 씨 지시에 따라 거액의 투자금을 운용한 회사 간부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피해자 164명이 조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던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일부 줄여 1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 중국으로 쳤어요. 조이팔. 이름도 조이팔이야. 이런 조이팔. 뭘 그렇게 즐겼길래 조이팔이야.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화식지가 않대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안 죽었는데 다른 시체 갖다가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죽었다고 가족들이 내 가족 맞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경 많이 안 쓰잖아. 살아 있었어. 근데 골프치 뭐 호화생활 보험금 받아가지고 호화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만난 거야. 근데 조이팔인데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치고 안 죽었다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성매매는 찬성하고 포르노는 아닌다고. 가방팝님, 로리타요. 어린애들 나오는 거. 그거는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포르노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성인 문화와 성인 컨텐츠에 대해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저 말고요. 나는 나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 아바바! 자, 대기업들 용역시켜 집회신고 싹쓸이. 자, 이게 법의 허점인데요.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실 앞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24시간 서성이거나 졸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용역들이래요. 그러니까 대기업 앞이나 이런 쪽에서 현대도 내고 KT도 내고 삼성도 내고 다 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 시켜가지고 그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용역들이 계속 1년 내내 집회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경찰서에서 대기업 본사 앞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대로라면 집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12일간 SK는 모든 902일치 신고를 했지만 실제 집회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삼성은 886일치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는 단 한 번, 현대자동차는 878일치를 신고했지만 3번만 열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대기업들이 이렇게 편법으로 말이죠. 이런 열새끼들 진짜 죽으려고 돈 쳐다먹고 이런 옌병어들. 자, 오늘 대기업들을 제가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랩으로. 대기업 회장님들 정신 좀 차려요. 우리 건희형 평상시에는 늠름하게 걸어다니다 재판 받을 때는 대기업 회장님은 재판 받을 때만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입원하고 맨날 좋은 음식 보약 좋은 약은 다 드시면서 평소에는 늠름하게 걸어가시다가 법원 앞에 가시면 봐주세요. 그래서 맨날 그냥 다른데 막 어디 딱 발표회나 갔을 때는 멋있게 그냥 늠름하게 걸어가다가 어디 법원이나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꼭 휠체어 타고 봐주세요. 맨날 똑같아. 그게 어디 똑같아가지고 국민의 집회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형을 때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방해했을 경우에는 자 집회 신고를 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며칠 전까지 취소를 안 하면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최소한 집회 신고를 일주일 전에 하는데 3일 전에는 취소를 해야 된다. 최소 이틀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 앞에서 그 부정부패나 잘못된 거 했을 때 시민들이 항의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이거 아무 대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시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집회를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끔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손 쏘는 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 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3배 급증. 이거 무섭다는데 치료제도 없다고 그러는데. 연가시에 툰 것 같아요.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더 독한 균에 감염되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환자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43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무려 1만 4천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 내성균은 항생제의 강력한 내성을 갖죠 쉽게 죽지 않는 박테리아다. 근데 요거 저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 슈퍼박테리아도. 근데 이 약을 안 푸는 거지. 우리가 연가시에서 봤다시피 연가시에서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쵸? 제약회사들은 사람들의 목숨 가지고 장난친다. 지금 미국이나 다국적 제약회사는 뭐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가 나왔는데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거를 희석시켜서 죽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에이즈는 지금 극복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약값이 비싸서 그렇지. 에이즈 같은 경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떼죽음 당하니까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늦어진다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암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약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푸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암 수술로 먹고 살고 있어요. 응?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암 수술로 살고 있다니까. 수술을 해야 배를 째야 돈을 많이 벌어. 위험 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약 줘가지고 치료하면 돈이 별로 안 돼요. 이제 분업화가 돼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입원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째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예. 그러니까 암 수술은 거의 죽을 때까지 째야 되잖아. 그 경비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도 이 사람을 한 번에 고치면 안 되잖아. 꾸준하게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데 치료가 되면 안 되잖아. 그게. 그리고 성분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싼 저가 중저가 약을 유사 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약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 제약회사와 그다음에 의사들 그런 의료계의 부패가 만난 거죠. 서로가 리베이트 주고받으면서 제약업체가 그러니까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사오는 거야. 돈 주고. 돈 주고 사와서 리베이트 주고 그다음에 로비하고 환자들은 비싸게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싼 약이 있는데 의사들이 돈 뇌물 받아 처먹고 그 비싼 약을 사니까 우리들은 처방전 써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돈을 받아도 뒷돈을 받고 약을 써도 큰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 자, 슈퍼박테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슈퍼박테리아는 뭐냐면 최소한 소독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 큰 대형병원 가면 급하다는 핑계로 진짜 지저분해 죽겠어요. 지저분해서 죽겠어요. 이게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런 그런 괴물 박테리아가 나오냐면 예전에 그 MBC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MBC에서 불만제로 소독을 안 해. 그냥 물에다 담궈놔요. 나 그거 보고 병원에 대해서 진짜 가야 되나. 그거를 뭐 내시경이나 하고 막 이걸 하면은 다 소독을 해가지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입에 들어가고 막 똥꼬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건데 그냥 거기다 꽂아놔. 물에다가 한번 흔들어 주거나. 이러니 그 내재돼 있던 균들이 섞이고 또 같이 뭐 교접 붙고 막 지랄 DDR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독만 해도 환자가 더 줄지 않아요. 저번에 가습기 보세요. 막 임산부가 사망하고 애들이 사망을 해. 근데 거기에 대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가습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가습기 세척기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미국산 광우병
네. 그때 한 거예요. 지금 미국산 소고기 구분 안 돼요. 저번에 섞어 팔다가 걸렸잖아. 섞어 팔아도 몰라.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일단 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유명한 고깃집에서, 연예인도 오는 고깃집에서 섞어서 팔다 걸렸잖아. 몇 달 전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엄청난, 양심을 팔면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양심만 팔면 별창으로 수백만원, 수천 벌 수 있으니까. 유신처럼, 이건 잘못돼서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도. 자기 스스로도 하는 짓거리들이 별창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면 자기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운영자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이 양심을 팔고 번 돈으로 나눠 먹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청주 20대 성폭행 살해용의자 공개 수배. 성폭행 기사밖에 안 나오나 진짜 요새는 진짜로. 성폭행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옆집 남성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공개 수사를 결정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자신의 집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5살 A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45살 곽광섭을 공개 수배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채모 등 20여 점의 증거물과 B씨의 집에서 회수한 혈흔 반응의 옷 등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 두 장소 증거물 가운데 채모 등 5점이 곽씨 DNA와 일치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하니까 이게 재범률이 높아가지고 이게 참 국가적으로 정말 큰 재난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범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가.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다. 생긴 것도 꼭 용의자같이 생겼네요. 외국인 학교의 비리, 재벌가 며느리 더 있다.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재벌가 며느리 외에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도 추가로 소환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 씨는 남미 과테말라에 산 적이 없는데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참씨. L그룹의 계열사라고 하는데 두산 L그룹 계열사 전 G그룹 회장 며느리, 그러니까 재벌가들의 며느리들이 자기 자식들을 외국인 학교, 일명 귀족학교에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는 외국에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사관이나 이렇게 국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과테말라 정부 전문가를 연결해봤습니다. 외국인 학교 비리 밝혀진 재벌가 며느리들의 개짓, 이거에 대해서 과테말라 정부 대변인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과테말라 나와주세요. 깜파냐 더 거라거라스 gracias. 까라까 재벌가 며느리 쥐며느리 건축이가 멕시코인데 이거는 까마가테 아무튼 걔한테 돈지랄하고 사기치고 범죄자지. 너희가 재벌가 아니야. 범죄가다. 있으면 걔한테 며느리 주둥이 짝 찢어봐라. 걔한테 있으면 할수 있게 패내야.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 소리가 나오네. 자, 아무튼 재벌가 며느리들 아주 자식들 잘 키우는 거,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기치니까 애들이 사기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 사기치고, 국민들 사기치고, 공금 빼다가 투기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좋지만요, 부모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음모로 부인들은 밥상 차리세요. 나도 밥을 하는데 밥을 못하고, 예인병을 엠폈네. 자, 급식비 횡령, 어린이집, 아이들 식단 부실.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예편네들 진짜.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들이 100군데 넘게 경찰에 적발됐다. 부풀려진 식자재 비용만큼 아이들이 먹는 식단에 애들 먹는 걸 뺏어 먹는 이래 쓰레기 개구지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업체가 우리를 찾아와서 사기를 친 건데 개수작 떨고 자빠있네. 어디 개수작이야, 연병을. 저녁밖에 못 해주는데 돈 내는 만큼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큼 밖에 해줘야지 화가 난다. 경찰은 납품업체 사장과 어린이들. 야, 이건 사람이 아니네요. 이 사람도 아닌 것들은 또 우리 탐이 오랜만에 나와줘야 되겠죠? 우리 고양이 탐이 나와줘서 또 한번 찌끄러줘야. 아유, 연병을 흔들어줘. 우리도 탐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탐이 나와서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먹을 걸 뺏어 먹는 연가시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너 맨날 처자냐? 야, 또 뭐 받으래 또 애기. 안 받는다고 꺼지라고. 넌 맨날 처자냐? 맨날 처자냐고. 꺼져. 자, 그럼 준비하고. 이런 평생 빌어 처먹다가 벽에 똥 치러 갈 거면 똥쪽으로 주는 거야. 수정과 젖 같은 개똥 18번째 11이야. 이런 젖 같은 놈들 아주 새우 젖 같은 놈 아주 까나리 젖 같은 놈 아주 그냥 썬칩 컨칩 이런 포카칩 그냥 I'm your father you sugar shut the Mickey Mouse 야 도널드 닥터 이런 중국산 계산 게이스도 환불도 안 돼 계산도 안 돼 이연병 니 씨발놈하다 개가 더니 이런 씨발놈 먹을 수 너 이렇게 좀 줄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진보당의 이정입니다. 고양이 꺼지게 하겠습니다. 안투추 원장입니다. 대선 나갑니다. 안 따르세요! 뭐예요? 양할게요. 추시시시 마시고요. 추시시시 마시고요. 정모비 10만원이에요. 동태찌개 소주 3병이에요. 꺼져. 탐에 또 어린이집에서 이 급식비를 자, 뉴스가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황당한 광고 파문.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음식 배달원이 버스와 충돌하는 광고 장면,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TV 광고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한 뉴스 전문 방송사에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방송하고 있는 40분짜리인데 한 노동자가 덥다며 안전모를 벗어 던진 채 작업하다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하며 시작한다. 이 장면은 수박 한 통이 떨어져 박살나는 장면과 연결된다. 이어 휴대전화에 눈을 떼지 못하며 걷던 공장 노동자가 동료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작업복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드는데 롤러 반대편에는 마른 오징어가 튀어나온다. 또 헬멧을 쓰라고 경고를 무시한 채 이어폰을 끼고 고개 운전을 하는 음식 배달 청년이 옆쪽에서 달려오는 미니버스를 못 봐 충돌하는 장면은 토마토 케첩이 자동차 바퀴에 눌려 뿜어져 나온 장면을 이어진다. 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게 미쳤나? 노동자 머리가 수박이냐? 노동자 머리가 수박이야? 노동자 몸이 오징어야? 마른 오징어야? 배달하는 청년의 몸이 토마토냐? 이게 지금 이 현 정부의 노동자를 보는 생각이에요. 그냥 수박 한 통, 마른 오징어, 이렇게 산재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게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캠페인이? 예?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부,
이 산업안전보건공단부터 시작해서 공기관에 다 낙하산 아니야. 전문도 아니고 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지금 공익 캠페인 광고인데 이게 무슨 대기업 무슨 자극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광고인가? 이런 개수작 같은 놈들 아주 아이디어가 좋기는 그러면 네 대가리를 수박에 그려라. 아, 수박 터지네. 아, 이제 그만. 네 대가리에다가 수박 줄 그어갖고 한번 터트려 줄까 한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2회 말 동점포 기아 롯데와 무승부 꺼져. 가을 야구도 못하면서 개수작. 자, 연장 극적 동점포 전율 지다라고 자빠졌네. 김기태 감독 벌금 500만 원의 징계 꺼져. 장성호 2000안타 치면 큰일 날 뻔 고헬. 윤성민 롯데 만나 또 고개 숙였다. 거기는 박지성의 QPR 리그 첫 승 거둘까 개수작. 셀타비고 동료 박주영 레벨 높아 게임 레벨? 제가 아이온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됐기 때문에 게임을 열심히 해서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네. 자, 라우드럽 기성용 교체 요원부터 니뽕 3D 기성용은 자살골부터 자, MLB 종합 킹 펠리스 7실점 꺼져. K리그 31라운드 예정대로 상주만 제외. 뭐 상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주영 군면제 못했으면 완전히 세대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 상무 상주 상무 그 일부 리그에서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총 쏴. 축구 하지 말고 총 쏴. 예. 금메달 따. 니들도 그러면 저기 월드컵 4강 들고 금메달 따면 동메달 따면 면제 아니냐. 나머지는 그냥 풀 뽑아 가서 총 쏘고. 예, 문태영 난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야. 문태영? 누구냐 넌? 키릴렌코 한국 팬들 사랑 기억해. 까고 있네. 여제 김자인 준결승 1위 결성해. 여제 김자민? 얘 누구야? 뭐야 얘? 세계선수권 준결승전에서 암벽? 심란하네요. 잘 올라가세요. 자, 연애 소식입니다. 타이거 JK 마이클 잭슨 영입 제의 거절. 뭔 개수작이야. 또 죽은 지가 언젠데 또 군복무 인기 가수까지 프로포폴 투약 혐의. 프로포폴 이름도 어려운데 현재 군복무 중인 인기 가수 A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와 춘천지검은 가수 A씨가 휴가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군검찰에 통보한 것 같다.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우유주사, 피로회복제, 함주사로 불리며 음성적으로 나왔다. A씨면 누군가 댓글을 보니까 누구야? 누구니? 내 친수사 나 알려줘. 누구야? 걔였어? 아니, 저 남자. 너였구나. 아유, 참. 자, 빨리 가야 돼. 유튜브 또 끊기니까. 자, 이회수 빅뱅 스타일 완벽 소화. 할아버지 쉬세요. 승리 스캔들. YG는 왜 침묵할까? 진짜인가? 사실일까? 승리 스캔들은 이따가 따로 다룰게요. 싸이 카라 제치고 뮤직뱅크 1위 탈환. 네, 엉땀의 힘이죠. 이제 곁땀, 엉땀, 이제 거시기 땀. 미안, I'm sorry. 자, 승부의 신 카라 대 시크릿 기싸움 눈물. 머리채 잡기 싸움인가요? 네. 머리채 잡기 싸움이면 좋죠. 19세 걸어놓고. 시크릿은 뭐가 있나? 나 혼자 머리채 잡고 흔들어. 시크릿은 아닌가? 시크릿은 흔든다 마돈나 나 돌았다 마돈나. 머리채 흔들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김구라 착각 속에 살았다 꺼져. 지드래곤 컴백, 카운트다운, 자정 19금 앨범 발매. 야, 너는 뭐 이렇게 작게 생긴 애가 19금이라고 하냐, 맨날. 응? 뭐, 되나봐. 나도 어디서 꿀리지? 좀 된. 자, 아프리카한테 죄송하다고 해라. 도배를 하네요. 오, 대단하네요. 도배를만 가지고. 감히 여기서 도배를 하다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엘튼 존 11월에 두 번째 내한 공연. 안 가요, 할아버지. 슈스케. 또 회사. 이거 스포하지 말라니까, 기자, 진짜. 착한 남자, 납득이한데 납득 꺼져. 김기덕 감독이 이승현 캐스팅했던 이유는 관심 없고요. 소년제, 박태환의 런닝맨 방송법 위반에. 그렇죠? 내가 나갔어야 돼. 유재석으로는 안 돼, 이제. 유재석이 좀 약하죠? 자, 경제생활 뉴스입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0.6% 상승. 망해라.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첫 입주, 앞날 가시밭길. 여기도 싫어할 건데. 자,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 강남 지역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전세 살았던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됐으니까 더욱 행복하더라고. 이제 옮겨 다닐 걱정 안 하고. 1, 2차 지구를 제외하고 토지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거래 불편이나 가격 측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거 개소리예요. 이런 보금자리 주택들이 강남 쪽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땅값이 비싸더라도 정부가 사들여서 계속해서 보금자리 주택, 공원 지어야 됩니다. 지금 강남은 지금 사실 난 싸이가 미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강남 스타일 아니야. 자, 강남 스타일 원래는 이것입니다. 노동자 버전. 강남 스타일. 노동자, 저소득층, 빈민층 스타일. 강남 진짜 스타일. 강남 시민 진짜 집주인들은 떵떵거리며 먹고 안마방이나 다니고 룸사롱이나 술 처먹고 있고 10세 받아 생활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청소하고 여기저기 껌 치우고 사무원들은 왔다갔다 지하철 타고 죽으라고 그냥 땀띠나게 일하고 강남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랄 외제차 타고 여기저기 자식놈들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지랄하고 다니고 강남 스타일. 이게 진정한 강남 스타일이 아닌가. 진짜 강남에 가보면 사람들 버글버글 하죠. 다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회사원들, 일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 나머지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청선님 앉아가지고 그냥 강남에서 땅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부모한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남 스타일이죠, 진짜로. 저 외국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강남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9.15 순환 정전 1년 전력수급 불안 해법은 이 새끼 웃긴 게 뭐냐면 맨날 부족하대요. 대기업에다가 헐값으로 주면서 지금 가정용 충분히 올랐습니다. 가정용, 상업용 다 올랐어요. 공공용도 그렇고. 안 오른 데는 어디? 산업용. 왜 대기업들한테만 이렇게 봐주는데 왜 대가리 숙이고 왜 대기업한테만 꼼짝 못하는데 이런 열새끼야. 우리만 호구 같냐 이 십자시가. 이런 시베리아에서 허스키 같은 놈 이런 인병 똥구녕에다가 아주 그냥 꼬시를 뿌려버라니까 똥 쌀 때마다 향기가 나요. 페브리치. 똥구녕에다 아주 페브리치 병을 집어넣어버라니까 아주 그냥. 자, 오후 4시 은행 셔터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돈 모자라는 게 맘 편해. 4시 이후에 고객은 왕. 금고 털릴 가능성 0.1. 야, 근데 정말 너 빨리 닫지 않아? 보험회사랑 금융권 솔직히 참 그래요. 잔업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좀 전산화 됐잖아, 많이. 너무 빨리 닫아, 진짜. 닫아도 너무 빨라요. 한 좀 3시나 뭐 좀 가면 일찍 오세요. 오전에 일찍. 야, 이 10개의
아니, 우리는 우리는 뭐 놀고 먹냐? 또 차라리 그러면 일찍 열든가. 그쵸? 일찍 열고 늦게 끝나든가. 너무 짧아요, 이제. 너무 짧아가지고 보험회사도 4시에 닫는 거 아세요? 보험도? 가입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험도 뭐 이렇게 환급이나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4시까지 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고객들은 뭐 자동화 전산화됐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해. 예. 그 좀 업무에 따라서 좀 늦게 닫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닫아 버리니까 새우 젓 같더라고 진짜로. 힘들게 막 갔다 오면은.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싸이 NBC 공연 집단 말춤 믿기 힘들 정도로 뭔 개수작이야. 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저 유튜브 끊기 직전이야. 태풍 불어 배 떨어지면 농민 책임.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저희 고향에 연립이 있는데요. 연립에서 그 위에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날아가서 어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떨어졌대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태풍 탓 아닌가? 연립에서 물어줘야 된대요. 내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위쪽에다가 그 이제 물 새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날아간 거야. 태풍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하우스를 덮쳤는데 그걸 물어내야 되는데, 연립다? 그건 상식적으로 아닌데.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도 그렇더라고요. 재난지원금 도입된 해 최고 3억 원 깎이다가 지금은 5천만 원. 보험 방식 도입으로 농어민이 재해피해에 책임을 지게 돼. 그러니까 보험 들라고 해가지고 보험금을 내게 만드라는 얘기예요. 보상 받으려면 농수산물 꼼짝없이 내버려둬야 된다. 농수산물을 태풍 불어 배 떨어지면 농민 책임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다. 진짜 이 MB 정부는 정말 별의별 거야. 태풍 부르고 비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개가 떠날래 가가지고 다른 사람 물면은 여러분들 책임. 아휴, 7년간 꿈쩍 않던 등급 올라갔다고. 잠깐만요. 이거 기사가 왜 이렇게 링크가 잘못되어 있어? 스탠다드 퓨어슨가에서 신용당 등급을 올렸는데요. 미친 것들. 올려면 뭐해? 우리 혈압 올라가는데.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 신용등급 뭔 상관이야? 그거하고 대기업하고 상관 있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 음란물 즉시 삭제. 안 하면 이제 사법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5 선주문 1시간 만에 초도 물량 끝났다. 에라이 아이폰으로 똥침해 볼라니까. 얼굴 모양 결정하는 유전자 발견. 니뽕 3D. 아이폰 5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면 똥 닦어. 볼라벤보다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 니뽕 3D. 학생 태운 전세 통학버스 음주 단속 강화. 근데 그저 무리하게 그 운행하신 분들 보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졸음운전도 걱정이 되고. 아이폰 5 세계 모델로 나오는 이유는 걸레. 고객 정보 엑셀 파일 메신저로 왔다 갔다. 이게 정보가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트온으로. 저 얼마요? 30원이요? 400원이요? 여러분들은 30원짜리. 한 사람 개인정보당 뭐 50원, 100원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정보가 엑셀 파일 하나면 금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빨리 그 주민번호 대안 제도가 생겨야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폰 4인데 저번 달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새로 하게 되면은 5도 내면서, 그때 어쩐 일정 금액 내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앞전에 좀 길게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했는데, 자, 오늘 또 다룰 내용이 이제 분석하는 게 승리 스캔들을 좀 짧게 분석을 해드리면, 자, 승리 스캔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온 의견 보면, 자, 정권의 음모다. 유명 연예인 스캔들로, 뭔가를 덮고자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 YG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싸이 열풍에다가 뭐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다른 업체의 견제다. 다른 업체의 견제다. 세 번째는 일본 요즘 이제 반한류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우경 세력 보수 꼴통들이 우경 또라이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그 파파라치로 유명한 언론사에 그거를 조작한 것이다. 흘리거나 조작한 것이다. 여러 가지 아니면 네 번째는 그냥 정말 취재한 것이다. 실제로 사건이 있어서 지금 뭐 합성 있네 없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YG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YG에서 봉합을 빨리 했으면 사실 금방 잠재울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YG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합성이다.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작에 끝날 논란이라고요.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막 검색어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걸리고 승리 빅뱅 한동안 뭐 G드래곤 또 19세 또 앨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앨범 나오고 싸이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굳이 이게 악재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다 공론화되고 까발렸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자신이 억울했는데도 참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구설수, 그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사다. 안전되고 그렇게 대응하는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곳이다. 탄탄한 곳이다. 이런 입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사실이라는 가능성이죠. 뭐 대성이의 사건, 그 다음에 G드래곤의 그 사건, 마약 관련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여론의 수위를 보고 다른 큰 사건이 묻어줄 수 있으니까. 묻어. 이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불면 잊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레드선 국가입니다. 그냥 레드선. 승리 스캔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여론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놓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YG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 여부에 따르겠지만 곧 조만간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대부분이 사실이었대요. 뭐 추성훈 러브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까지 살고 있고. 그게 좀 이제 난해한 거죠. 그 언론사가 그냥 파파라치로 맨날 뻥 맞췄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쪽에서 보도한 그 기사 중에 실제로 사생활 폭로를 한 것 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줌마의 양다리 작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의 양다리 작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자, 아줌마는 깠습니다. 박근혜도 깠고 안철수도 깠고 전락에 깠습니다. 초반에. 그냥 민주당 후보들은 놔뒀죠. 아줌마들이, 음모로 아줌마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학규와 김두관을 까기 시작하죠. 정세균은 어차피 꼴찌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깝니다. 그리고는, 결선으로 가면 안 된다. 결선으로 가면 망한다라고 흘리죠. 절대 망하는 거 안 합니다. 흥하는 겁니다. 박근혜의 80%, 새누리당의 소통이 안 되고 사실상의 독재, 추대의 의미가 있는데 확실하게 비교되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서 과반수로 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결선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 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왜 결선 투표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죠.
그 지지하는 아줌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 투표도 안 끝났는데, 그쪽에다가 빨대를 꽂은 거죠, 이미. 그래서, 이거 결선 투표 필요 없다. 이미 대세론이다, 뭐다,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리, 이미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빨대 꽂아놓고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그런 초잡한, 아주 그냥 추악한 그런 짓거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안철수를 계속 까다가 최근에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는 국무총리나 한 자리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왜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해야 됩니까?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양보했던 거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박원순에게 양보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제야, 둘 다 범야권의 후보였고, 그러니까 그 거론되는 그 상황에서 박원순의 삶과 박원순의 그런 철학과 박원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주신 거지, 결정을 한 거지. 민주당을 통한 야권 단일화가 아니었단 말이죠. 가장 평화적이고 저번 민주당 그 재보궐선거에 안철수와 박원순의 그 단일화는 가장 역사상 아름답고 가장 군말이었고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해야 될 그런 단일화였다. 그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부분이 일어났고, 이번 경선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박원순과 박영선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할 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실 겁니다. 정말 더러웠습니다. 만약 박원순이 자신의 깨끗함과 도덕성이나 살아온 인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안철수가 만약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서 까일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때문에 상했냐면 저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았다. 멍청한 거예요. 잠재적으로 박원순이 시장이 당선되면 들어올 게 자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야권 단일화가 보면 민주당 후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권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후보, 남의 후보를 나누면 안 돼요. 민주당 당원들이라도 자유롭게 나는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범야권 후보자들로서. 당연히 이정희는 아웃시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이제 아마 음모로 아줌마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둥이 나불나불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아줌마들의 목표는 금배지다. 자기들을 위한. 요즘 보면은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 김근태계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곳인데, 저번에 총선 때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도봉갑에서 당선이 되고, 조금 이제 이인영이나 조금 살아나니까 얘네들이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김근태 의원은 돌아가셨습니다. 고 김근태계는 없습니다. 근데 김근태 의원의 이름을 팔아서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의 삶을 팔아서 아직까지도 금배지를 달고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쓰레기들은 엄단을 해야 될 겁니다. 삼김시대나 있었던 내용이고, 계속 그 고 김근태 의원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쓰레기들은 하루빨리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토요일이 됐고, 세이의 479분. 어제보다는 좀 적은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유스트림에
6분, 그다음에 유튜브에 51명 좀 많이 나눠 가셨네요. 그다음에 저희 본 서버에서도 보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400, 500, 600 거의 1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네. 그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모르 부인들 안철수 졸라 까더니 안철수한테 양보해라. 참 미친 것들. 깔 때는 졸라게 까더니 이젠 양보하라고요. 국무총리 자리 한 자리 줄 테니까 뭐 자리 줄 테니까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러브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올 수 없게 되면 네, 저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음모로 부인 365일 24시간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녀. 일어나서 눈 뜨면 음모예요? 눈곱이 끼면 음모예요? 팝을 했는데 취사 버튼 안 눌렀으면 음모예요? 음모예요. 똥 쌌는데 변비야. 음모예요. 음모예요. CIA가 나에게 독가스를 주입한 거야.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음모예요. 음모예요. 알고 보니 못생긴 아줌마 얼굴 싫어서 밥도 못해 국도 못 끓여 반찬도 못해 인생이 골로. 오마이갓 정말로 끔찍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정치하면 나라 망해. 저 사람이 정치하면 복지 망해. 저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을 음모로 부인. 음모로 부인. 음모로 부인. 차가 막히면 음모예요. KGB 모하메드 아닌가? CIA가 나를 음모로 부인을 도청하고 있다. 아줌마 도청에다 묻어버리고 싶어. 아줌마 얼굴에 지옥을 달고 다니는 여자. 얼굴에 주둥이가 포를 발사하면 안철수 박근혜 누구든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나 검찰 경찰 다니는 여자야. 자랑이 있다. 음모로 부인. 음모로 부인. 밥하는 법, 국 끓이는 법, 음식하는 법. 요새는 군대 갔다 온 남자도 한다. 애도 한다. 중학생 초등학교도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 조금만 있으면 에라이스. 음모로 부인. 음모로 부인. 고헬 음모로 부인. 고헬 음모로 부인. 자, 오늘 2시간 다 채웠네요. 오늘 전화통화 못해서 아쉬워하실 텐데요. 내일 오늘 독설이죠? 네, 독설에서 졸라게 까대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뒤풀이로 물러갑니다. 땡큐, 벼락망치, 태풍 조심하세요. 음모로 아줌마, 튀니지, 좀비 두꺼비 꺼져? 좀비 두꺼비 정모한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태풍 오네요. 역시 태풍을 부르는 좀비 두꺼비. 양아끼요. Doctor, give me the news. I've got a